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네. 빅 플랫폼에 있다가 시장으로 나온 이런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플랫폼들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기업분들이 이런 분들을 더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빅 플랫폼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사실 뭐 언급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뭐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뭐 얘기를 하나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결제를 계속 받아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 오픈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물론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채용을 한다든가 네, 우리가 이제 자체의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강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법인이 있으시다면 중국 법인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플랫폼에서 다시 이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브랜드사에서 이제 더 이제 뭐 영입을 해서 우리의 이제 팀워크를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네. 그 아까 그 또 궁금한 게도 네. 그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네. 상품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이 되어서 네. 많이 이제 무분히 판매가 되었는데 네. 이제 중국 그 제품들과의 경쟁력에서 네. 좀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 총괄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이런 제품들이 네. 중국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요즘은 이제 어떤 식의 좀 추이를 보이는지. 네. 네. 뭐 큰 틀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좀 저는 실무적인 내용들이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에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대용량의 상품들을 선호를 하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 샴푸라든가 혹은 린스라든가 대용량 상품을 선호를 하는데 중국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싫어해요. 대용량 상품들을. 왜 싫어하냐면 대용량 상품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소비자들이 대용량 상품을 구매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확률이 이게 소진하기 전까지는 들어오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오히려 소용량 제품들을 선호를 해요. MD들 소위 말하는 MD들이 오히려 이제 저용량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달라 이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돌아와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그 한국이라는 그 시장의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선호를 하지만 조금 올드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뭐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혹은 한류의 이런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이제 플랫폼사에서 D2C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 같은 경우에도 공장점이라고 있습니다. 공장점. 예, 공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오히려 우리 빅데이터를 근거로 제품들을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걸 만든 회사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 한국에서 구상을 하고 있던 그런 제품들과 좀 차이가 있던 거죠. 뭐 패키지라든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친환경의 이런 이미지라든가 뭐 올백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중국의 Z세대. Z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빠링호나 그 혹은 빠우호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소위 중국말로 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뭐 부모 세대들이 이미 집을 장만을 해놓고 2개, 3개 장만을 해놓고 또 뭐 근무를 하는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받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금수저 같은 존재들. 네,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그 경제적인 부담감이 없는 거죠. 뭐 집을 사야 되거나 혹은 뭐 결혼을 위해서 뭐 어떤 뭐 재물을 이제 뭐 장만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 Z세대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화려하고 즐기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기능이지만 선케어도 똑같은 선케어지만 오히려 이제 뭐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더 화려하고 뭐 상품 외관이. 네. 맞습니다. 예. 뭐 일례로 한국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거든요. 네.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 중국 팀이 만든 거예요, 사실.
회사네. 중국 분들이 만든 회사고 이분들이 중국의 이제 그런 엔드 유저 시장의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제품이거든요.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시선을 끌어요. 네. 굉장히 시선을 끄는 제품들. 이게 핸드백처럼 만들었어요. 음. 예, 핸드백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예, 실제로 써보면은 뭐 다른 제품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다 그냥 선케어 제품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나 한국은 사실 조금의 이제 인식의 갭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갭들을 무시하고 제품들 출시하다 보면 엔드유저 시장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핫한 한국 제품 하면은 뭐 이제 뷰티 제품들 네. 주로 언급할 수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품목의 변화가 좀 생겼을 것 같긴 한데 한국 제품들도 이제 좀 이거에 맞춰서 좀 변화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나 이제 화장품 뭐 이제 화장품 식품 위주로만 중국 이제 온라인 시장을 두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 중국 소비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제품들의 이제 퀄리티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국산품, 중국 국산품에서 이제 대체 맞습니다. 품을 찾아서 이제 소비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에 따른 변화하고 이제 연계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할 때 이제 품목에 있어서 이제 경쟁력을 좀 갖추고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아쉬운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아용품 카테고리인데 유아용품은 사실 초반 때는 많이 이제 먼저 선행을 했던 부분들 화장품보다.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 중국에서 알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많이 부각이 된 그런 브랜드사들. 왜냐면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화장품계에서는 이미 잘 인지를 하고 있는 뭐 선행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잘 되고 있는데 유아용품 카테고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분야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분야입니다. 식품. 예. 근데 아직까지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러니까 이 산업을 그 한중 이커머스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사실 화장품의 이런 좋은 경험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뭐 선행 마케팅이라든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쌀이다 그러면은 2,000쌀을 뭐 굳이 할 거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제 쌀 시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라든가 혹은 태국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이런 시장의 쌀들을 굉장히 많이 물론 쿼터제지만 이들을 직구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뭐 쌀이라든가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이런 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보시면 특히 남방 쪽은 가보시면 쌀이 굉장히 모래 같아요. 예, 먹어도 밥맛이 안 나요. 근데 진짜로 한국에 오면은 진짜 중국 분들이 특히 남방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쌀이에요. 2,000쌀. 예, 2,000쌀 밥집을 굉장히 관광 코스로 가요. 예, 굉장히 먹은 듯하다, 든든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전에 이제 네리즈라는 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콜라의 모 회사죠. 네리즈의 회장님이 한국에 와서 콜라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을 때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모시고 코스트코에 갔는데 가장 많이 봤던 것이 한국의 쌀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쌀을 거의 뭐 5포대 정도를 사갔어요. 5포대 정도.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게 이제 흑돼지. 실제로 또 중국에서 이런 뭐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또 불구하고 중국에다 이제 돼지 양육장을 만든 거예요. 친환경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의 정부와 민간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두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뭐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중시장 진출을 하려면은 네.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아까 초창기에 말씀해 주셨던 그 브랜드 인큐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네. 같이 협업이 되면은 이제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이제 인큐베이션을 이제 하다 보면 어쨌든 뭐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 자기들이 이제 인큐베이팅 해줄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작업을 이제 한국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두드리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 기업을 모여서 순잉을 찾아가서 이제 같이 이 분야에서 이제 순잉과 함께 이제 인큐베이팅이 되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하고 싶다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약간 준비를 해야 될지 뭐. 마침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브랜드사가 자생 능력을 갖춘 업체는 뭐 빅 브랜드 빼고는 사실 신생 기업이나 신생 브랜드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 이런 기능들을 갖춘 업체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해서는 이제 실망적이고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스터디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뭐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여러 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만나는 봐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그 바이어들한테 어필하는 회사 소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30장이라든가 50장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 바이어들이 구매에 맞는 자료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이제 본사에다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거 받아와 가지고 한 슬라이드나 두 슬라이드로 정리를 요약을 해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제품의 차별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선행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 뭐 터보에서 이런 플랫폼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차별화를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다라든가, 뭐 가격이라든가, 패키지라든가, 혹은 뭐 기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잉의 뭐 담당자를 만난다 그러면 순잉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 제품들보다 이런 기능이 더 우월하다. 뭐 가격이 더 저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주면은 딱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가 강화를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좀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런 뭐 선행 조사라든가 선행 마케팅이 안 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중국 플랫폼사들의 MD들이 그래 뭐 우리가 당장 소싱할게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브랜드사는 제품 외에도 이런 기능들을 해줄 수가 있구나. 좀 더 성숙된 우리 그 업계의 말로 하면 트래픽이 붙은 제품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류량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신생 브랜드 제품들은 트래픽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중국에서. 그렇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시옹수라는 SNS 플랫폼에서 이미 뭐 팬층을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10,000명이 그 자기 제품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MT들이 소싱할 때 그래도 팔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아무 트래픽이 없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빅바이어를 만날 때 아무런 그 뭐 선행 조사라든가 마케팅이 안 돼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미가 안 당해요. 안 당겨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선행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요청을 해요.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TP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최적화된 TP사도 소개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트래픽이 없을 때는 엄연한 갑과을의 입장에서 얘기가 오고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좀 자기 파워를 기른 다음에 다가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 플랫폼에서 우리는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갑의 위치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우리 중소기업분들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인력적인 면이 되게 어렵고 또 하나는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이 플랫폼이 정말 저희 무역협회 직원분들도 다 일일이 파악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정말 다양해서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기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총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좀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큰 틀에서 거시적인 환경의 그런 뭐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유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환경을 이해를 하는 이런 세미나나 강의나 이런 것도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이런 업체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국 관련된 직원들 그리고 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단계별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이제 뭐 무역협회에서도 매칭 비즈니스 세미나 이런 데를 많이 참석하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들은 반년 전에 만났을 때랑 반년 후에 만났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청을 했거든요,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웨이보라든가 시옹수라든가 이런 데서 콘텐츠 시딩 작업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혹은 했는데 물어보면은 제3의 하청업체한테 진행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은 업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더마리본 같은 경우에도 업체를 거론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게 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 요청을 했어요. 이런 콘텐츠 시딩 작업을 해라고. 그것도 불과 몇 개월 전에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팔로우수를 10,000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웨이보 내에서. 예, 웨이보에서. 상당히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만났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하기가 쉽어지는 거죠. 저래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밟아가는 업체들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뭐 신생 기업이나 신생 브랜드 자체는 사실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가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관 단체에서 혹은 무역협회에서 이런 코칭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사실 뭐 많은 인원 말고 뭐 10명이나 20명 정도를 한 코스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사업권이 해주시는 예. 굉장히 좋다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중국 시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해주신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준비 작업을 어느 정도 해야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네. 이런 의미로 네.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선행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아무런 마케팅을 안 하고 빅바이를 만나서 뭐 한 컨테이너 팔겠다, 두 컨테이너 팔겠다라는 거는 어부성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거랑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왕홍, 뭐 이런 인플루언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빅 왕홍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요. 또 일례로 어마어마하던데. 네, 어마어마하죠. 일례로 이제 뭐 탑 왕홍들을 썼는데 거금을 주고 썼는데 갑자기 뭐 50% 이상의 반품이 돌아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왕홍을 써야 될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광군절만 알고 있는데 거의 근데 이제 매달마다 거의 많은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슈커브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뭐 3월 8일 여신절이라거나 4월 18일 이거는 뭐 브레비닷컴에서 하는 거고 6.18은 징동 그리고 8.18은 수닝이에요. 수닝에서 하는 빅 그 행사거든요. 그리고 뭐 광군절 전에도 이제 뭐 국경절이라든가 광군절 이후에도 또 뭐 썽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하고 신정 요 기간을 아울러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냉호제라고 그래가지고 신정하고 구정 사이에 있는 이런 프로모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시즈널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제품도 그 그렇죠. 시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홍은 어느 때 하면 가정속회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광군절이 가장 큰 매출을 만들어내는 시기니까 광군절 전에 뭐 8월이나 9월이나 진행해서 그 트래픽을 쭉 끌고 가다가 광군절 날에 이제 터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수습을 이제 썽단이라는 성탄절하고 신정날에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광군절 날에 매출은 거래가 된 성사된 거래 금액은 굉장히 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모션 이해라는 게 이제 가격 할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할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이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많은 이제 그런 이슈거리를 만들어내고 나서 수강단이라는 이런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질적인 수익은 예, 거기서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강스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카테고리에서 탑 10,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하고 신정하고 구정 여기에서 뽑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시딩 작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팁이라든지 뭐 이제 네. 어떤 점이 중요한지 좀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딩이라는 게 뭘 심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심는 작업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언어도 모르고 막연하죠. 막연한 생각들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시딩 작업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중국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 직원이 없더라도 샤오수라든가 혹은 뭐 이제 우리가 웨이보라든가 위챗이라든가 이런 계정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특히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샤오수라는 SNS 플랫폼은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 브랜드 계정을 하기에는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웨이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브랜드 계정을 만들고 또 우리가 포스팅 할 경우에는 옆에 보면은 그 토이광이라고 있어요. 맨 좌측에 보면 토이광이라고 그거 클릭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타겟 대상을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해 지역, 북경 지역, 그리고 뭐 유아용품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특정 뭐 인플루언서도 이제 타겟팅할 수 있어요. 뭐 특정 인플루언서를 그 팔로우한 그 군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관련된 관광공사의 뭐 우한 지부 이러면 거기에 이제 브랜드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 팔로우한 사람 5,000명이다. 이게 다 보여져요. 그럼 그 사람들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을 광고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400위안이다, 300위안이다 금액적으로 나와요. 안 비싸요. 300위안 해봐도 5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타겟 대상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고 좋아요도 클릭하고 간단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팁이 되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제 총감님께서 아시는 한국 기업 중 이런 시딩 작업을 좀 잘해서 좀 중국 시장에서 좀 약간 성장을 한 사례가 있으면 뭐 기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어려우시면 뭐 굳이 기업명 언급 안 해주셔도 되고 뭐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언급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삼성에서 나온 업체 펑타이라는 업체가 처음에는 키워드 광고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웨이보의 공식 대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운영 대행도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티몰의 그 별 5개를 받고 있는 5등급의 이런 그 운영 대행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 능력을 갖추는 업체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고 사실 매개 업체들마다 맞는 이런 뭐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적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 달에 뭐 1,000만 원을 쓸 수 있고 어떤 업체들은 500만 원을 쓸 수 있고 어떤 업체들은 100만 원밖에 못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펑타이 같은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100만 원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이런 펑타이 같은 회사들은 많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 내에서 지금까지는 그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하청을 줘서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로우수를 늘린다거나 혹은 이제 뭐 포스팅을 한다든가 혹은 뭐 틱톡이라는 뭐 또 오인이라든가 이런 그 쇼클립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홍보 콘텐츠들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중국 업체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싸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좀 규모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을 좀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티몰 하는 업체들은 한국 업체들은 A사, B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혹은 또 수닝을 잘하는 또 A사, B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뭐 중국 진출을 하겠다 그러면은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마케팅은 이 A사를 통해서 하고 운영 대행은 뭐 B사를 통해서 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자생 능력을 갖추고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주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용수에서 1,000개 정도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미지는 몇 컷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예,
오기석 총괄님 모시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총괄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요청을 해주셔서 일단 한국무역협회 중국실에 감사를 하고요. 시간성 관계로 많은 내용을 공유를 하지 못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브랜드사 입장, 지금 브랜드사다. 그러면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선행 마케팅을 일단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유통사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 채널 유통 능력을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유통사들의 특징은 마케팅이든 유통 채널 개척이든 대부분 중국 업체에 하청을 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이제 전환이 어렵겠지만 조금씩 좀 더 직접 운영 대행을 하는 것도 시도를 해보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로는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실이 있는 브랜드사, 내실이 있는 유통사들을 지속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우체국본부라든가 뭐 이런 11번가라든가 이런 자생 능력을 갖춘 이런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중국의 종합몰이거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게끔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 브랜드나 중소기업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일단 노출시키고 판매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 보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동남아 보고 있고 일본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중국 시장이라는 워낙 캐파가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성공 사례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이제 LNP 코스메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났던 NOC라는 원액기 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작년에도 사실 이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때에도 무역협회하고도 1억 위안의 MOU를 체결했고 NOC도 단독 회사로서 또 1억 위안의 우리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NOC라는 업체가 굉장히 이제 원액기 블렌더를 많은 이제 고집하는 업체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역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안을 합니다. 원액기나 이런 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것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미용기기라든가 혹은 이제 홈리빙 관련된 제품들을 같이 시도를 해보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로 소형 가전, 홈 가전의 대표 브랜드로 같이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서 수용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행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코로나 이후 중국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토크 세미나의 모든 섹션이 완료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우리 기업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코로나 이후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렸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